그래요. 오랜만에 수업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항상 실시간으로 잘 들어와 주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단톡에 공지 드린 대로 이제 앞에 보이시는 그 태진무역상사 보조자료 있을 거예요. 카톡이랑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그래서 그 과제를 가지고 제가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전체적으로 좀 풀이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새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파일 보내주시는 걸 봤더니 너무너무 다들 잘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질문이 어떤 것들이 오냐면 뭔가 핵심 기능 질문이 오는 게 아니라 되게 이게 이제 디테일하게 자세히 볼 수 있는 이 부분 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다들 요령 있게 잘 준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서 오늘 1작업부터 쭉 좀 작성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앞쪽에 1작업의 동그라미 부분은 제가 이제 다 생략하고 함수부터 해서 2작업, 3작업, 4작업 나갈 건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시험장 가서 이번 주에 작업을 하실 때는 1작업에 지금 옆에 화면 보이시면 이제 우리가 세팅이라는 걸 하죠. 시트 3개 다 잡아서 전체 선택해서 왜 가운데 정렬이랑 ALB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 하잖아요. 시트 이름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제목하고 텍스트를 다 적은 후에요. 1번부터 6번까지는 일단 작성하지 않더라도 7번 조건부 서식 있죠. 오늘은 이제 셀의 데이터 막대이기 때문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행 전체에다가 작성하는 조건부 서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은 반드시 작성을 해주시고 2작업이랑 3작업을 넘어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2작업에는 당연히 조건부 서식이 있는 이 서식이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이제 오늘은 3작업이 피벗 테이블 문항이긴 하지만 우리가 월요일에 풀어봤었던 3작업은 부분합인데 부분합에도 조건부 서식은 반영이 된 채로 출력 형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작업에서 조건부 서식은 반드시 작성을 하신 후에 2작업, 3작업, 4작업 가주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1작업에 있는 함수들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함수부터 일단은 먼저 좀 풀어볼게요. 오늘 풀이는. 자, 1번 문제를 보면요. 거래 방식이 카드이면 단가 수량의 101%로 계산을 해서 판매가를 측정을 하고 그 이외에는 그냥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래 방식이 여기 적혀져 있어요. 태진무역상사에 어떤 거래 번호, 거래처별로 어느 지역 거래처인지 어떤 상품인지 어떻게 결제 방식, 거래 방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테이블이 지금 나타나 있는데 자, 판매가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판매가는 원래 단가 곱하기 수량인데 101%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거래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A타입의 결과일 건가 B타입의 결과일 건가는 if 함수가 결정을 내주기 때문에 if 함수를 부를게요. 자, if 함수를 불러서 자, 로지컬 테스트를 하는 거죠. 내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건 거래 방식이 카드인지 현금인지를 판단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거래 방식이 적혀져 있는 F5번 셀을 마우스로 하나만 찝어요. 자, 여러분들 if 함수 쓰는 친구들 중에 I5번에서 결과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비교 판단해봐야 되는 셀을 하나만 찍어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드래그해서 비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작성이 된 다음에는 결과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열함수처럼 쓰라는 문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험에선 감점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하는 셀을 잘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처럼 F5번 셀을 같습니까? 라고 는 표시해주고요. 자, 큰 따옴표로 카드라는 결제 방식하고 내가 선택한 F5번 셀에 적혀 있는 글씨가 같습니까? 라고 비교 판단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if true 같으면은 단가가 적혀 있는 G5번 셀 자, 곱하기 기호 그 다음에 수량 H5번 셀 찍어주고 곱하기 101%잖아요. 그래서 101% 이렇게 직접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적혀 있는 수식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단가 G5번 곱하기 H5번 그냥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구해주세요. 101%로 카드는 더 붙일 거냐 1%더 붙일 거냐 0.1% 붙일 거냐 아니면 그대로 그냥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할 거냐 해서 확인을 해주면 이제 판매가가 표시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서식이 미리 들어가 있어서 위에 잠깐 보면 회계 형식인데 여러분들 그냥 구해놓고 나면 일반 형식이라서 이렇게 쉼표 스타일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가운데 정렬이 원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정렬인 채로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주냐면 굳이 일부러 오른쪽 정렬은 할 필요 없고요. 쉼표 스타일을 줘서 알아서 쉼표하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여기 서식은 선생님 오른쪽 안 가 있는데요.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쉼표 스타일로 표시 형식을 오른쪽으로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뭐 직접 오른쪽으로 보내준다거나 해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쉼표 스타일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따로 해줄 필요가 없죠. 자, 오늘은 채우기 핸들러로 이렇게 해볼게요. 채우기 핸들러로 이렇게 쭉 당겨서 지금은 셀 서식이 따라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작성하게 되면 굵은 선이 따라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 채우기 옵션에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라는 걸로 선택해서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에 소개한 다른 방법은 함수 수식을 구한 후에 채워줘야 되는 셀 전체적으로 블럭 잡고 F2번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거래번호의 두 번째 글자부터 두 글자를 추출을 해서 월로 지정을 하고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를 일이라고 정한 다음에 2018년도라는 거를 연도로 사용해서 거래가 일어난 거래일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거래 날짜가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날짜 정보는 연, 월, 일이라는 데이터로 표시를 해주는데 거래 번호를 여기 이렇게 살펴보면 두 번째부터 두 글자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이 거래 번호를 보면 R10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0월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 앞에 있는 두 글자가 월에 대한 정보고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가 여기 14니까 10월 14일이 될 거예요. 근데 연도에 대한 정보는 일괄적으로 2018년도를 해주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함수는 date라는 함수하고 mid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mid라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거예요. mid라는 함수는 어떤 텍스트에서 내가 지정한 위치에서 필요한 개수만큼 추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건 지금 우리 거래 번호에서 필요한 활동이죠. 두 번째부터 두 글자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두 글자 가지고 와서 월과 일 정보를 추출을 해야 하니까 그 역할은 mid라는 함수한테 시켜주면 될 거고 자, 두 글자 두 글자 월, 일을 가지고 오고 모두 2018년도로 하세요라고 하는 연도 정보 연, 월, 일 정보는 date라는 함수로 묶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날짜의 모습이기 때문에 date라는 함수가 제일 먼저 사용이 될 거예요. 자, date라는 함수를 불러서 봤더니 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날짜 시간 코드에서 날짜를 나타내는 수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제가 엑셀에서 날짜는 연, 월, 일 정보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도 정보는 일괄적으로 2018년도를 쓰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2018이라고 적어주고요. 자, 먼스 정보, 월 정보인데 1부터 12까지 올 수 있는 월 정보는 거래 번호에서 두 글자를 가지고 올 거라서 mid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자, mid라는 함수는 간단하니까 제가 마법사를 다시 부르지 않고 여기서 바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대소문자 상관없고 mid 괄호 열고요. 자, 어디서 갖고 올 거냐면 B5번 셀 마우스로 찍어줍니다. B5번 셀이 거래 번호가 적힌 셀이고 B5번 셀에서 쉼표 두 번째 글자부터 두 개를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mid라는 함수 갖고 B5번 셀에서
두 번째 글자부터 두 개를 가지고 오십시오 했더니 10이라는 숫자를 얘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2018년도 10월 달이다라는 날짜, 연, 월 정보가 채워졌고요. 이제 일 정보를 채울 건데 일 정보는 똑같이 미드 함수를 복사해서 붙여 넣을 건데 똑같이 거래 번호의 두 번째부터 아니고 이번에는 몇 번째부터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를 추출을 해서 일 정보 14라는 일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보면 값이요. 43387이라고 나와요. 1900년 1월 1일이 숫자 1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2018년 10월 14일은 43,387일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미리 우리는 서식이 위쪽에 보면 날짜 형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43387이라고 안 나오고 여기 아래쪽에 수식 결과 미리 나온 거 보이죠? 우리가 원하는 연, 월, 일 하이픈 형식으로 해서 날짜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처음부터 적어서 다시 한 번 더 작성을 한다면 이게 날짜가 안 되어 있고 바로 43387이라고 뜰 거예요. 결과가. 그럼 이게 잘못 나온 게 아니라 날짜로 표시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표시 형식에 가서 간단한 날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예를 보면 연, 월, 일을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요것도 저는 F2번 컨트롤 엔터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수를 잘 작성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데이터가 제대로 7월 11일 거, 7월 11일 제대로 왔는지 항상 다 만든 다음에 확인을 꼭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1번 풀고 2번 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시험을 칠 때 반드시 컨트롤 S를 눌러서 수시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뭐 0610 보조자료라고 제가 저장해 놓은 파일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 원래는 시험 요이 땅 하면 파일에 뭐 해줬어야 되는 거죠? 저장 먼저 하잖아요. 저장을 우리가 문서에 가서 ITQ라는 폴더에다 저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351, 뭐 0001번, 2번 해서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문서 ITQ라는 폴더에다가 반드시 수험번호 다시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막 이걸 열심히 적었을 거 아니에요. 문제도 풀고. 그럼 반드시 저장 버튼, 좌측 상단에 보이죠? 요거 누적 저장 버튼 또는 컨트롤 S를 수시로 눌러서 저장을 잘 하신 다음에 우리 월요일에 봤었던 답안 전송 프로그램 있죠? 답안 전송 프로그램으로 답안 전송 꼭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는 거 유튜브에다 따로 짧게 화면 녹화만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장 전송하는 방법 숙지를 꼭 하고 가셔야 돼요. 시험날 가면 감독 선생님은 저장이나 전송에 대한 거를 공지만 해주시지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60분 안에 여러분들이 작성, 저장, 전송까지 하는 시간이 60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시로 시간 맞춰가지고도 반드시 저장, 전송해줘야 되니까 연습하는 동안에 컨트롤 S키 눌러서 누적 저장하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 문제는 정의된 이름이 있나 봐요. 거래 방식. 드래그 한번 해볼까요? F5에서 F12 봤더니 이름 상자의 거래 방식이라고 이름 정의가 잘 되어 있네요. 자, 그 정의된 이름을 사용을 해서 현금 거래는 몇 군데 거래처에서 하고 있는지를 개수를 세하려 주고 결과값 뒤에 몇 개인지 개라고 붙이시오 되어 있어요. 자, 개수를 세하려야 돼요. count가 필요한데 조건이 붙어서 count if라는 함수를 써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칠 때는 필요한 함수를 제시를 해줘서 그 함수를 쓰지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나 쓸 때는 이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먼저 가져야 되고 이 문제에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해주는 함수들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count if는 조건 비교 범위 조건 적어주는 건데 자, 셀 범위,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는
거래 방식들 중에서 현금 거래인 것만 찾을 거니까 저는 여기다가 거래 방식이라고 직접 적었어요. 자, 적었더니 텍스트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현금이다 카드다 현금이다 카드다 하는 여기 F5에서 F12번 영역이 자동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도 되고 해당하는 이름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범위들 중에서 숫자를 적든 식을 적든 텍스트를 적든지 간에 조건을 여기다가 언급을 해 봐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현금이다라고 하는 셀을 아무거나 하나 찍어주시거나 또는 여기다 직접 현금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거나 자, 그러고 확인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총 8개의 거래 중에 현금 거래하는 게 5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몇 개다라고 표시해야 되니까 저기 위쪽에 수식 입력줄로 완료된 괄호 뒤에다가 AND 연산자로 큰 따옴표 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5위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건 제가 지금 오른쪽 정리를 해놨는데 저는 그냥 가운데로 다시 좀 옮겨 놓을게요. 그래서 제가 5위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여러분? 몇 개라고 표시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5개라고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성 시럽의 수량 합계거든요. 한성 시럽의 수량 합계. 그러면 여기는 dsum이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고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4번 셀에서는 dsum 함수를 불러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범위를 잡아주고 열 부분하고 조건 부분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는 거는 필드와 레코드를 전체를 다 다룬다 그랬어요. 우리 고급 필터 할 때처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목록은 B4번 셀부터 J12 또는 H12번까지는 꼭 가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H12번까지가 우리가 실제로 텍스트를 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자, 두 번째 필드 칸에 갈게요. 자, 필드 칸에 가서는 자, 내가 sum 해야 할 열 번호나 숫자 레이블인데 나는 수량의 합계를 구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성실업하고 거래할 때 한성실업이라는 거래처와 거래하는 수량이 총 얼마가 되는지를 수량의 합계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H4번 셀을 열 레이블 이름을 이렇게 찍어주거나 또는 여기다가 저는 7이라고 하는 열 번호 숫자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는 조건이 있는 셀 범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조건은 열 레이블은 필드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필드명과 조건 레이블 아래의 셀을 포함합니다. 고급 필터처럼 자, 거래처가 한성실업이다라는 게 조건이었죠. 그죠? 거래처가 한성실업이다라고 하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하면 842개다라고 해서 한성실업과 거래하는 그 제품들의 수량이 총 얼마인지를 합계를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15번 자리 있잖아요. 자, 여기다가 제가 문제를 좀 더 좀 내볼게요. 여기다가 합계를 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해 보시는 건데 자, 방금 거는 지금 우리가 dsum으로 구했거든요. 근데 대전 지역의 단가 합계는 sum if로 한번 구해 보시고요. 거래 방식이 현금인 수량의 최대값은 dmax로 한번 구해 보세요. 구해서 여기 자리 있죠. 이 자리에다가 작성해가지고 요거 캡처본 카톡 단톡방에다가 한번 올려놔봐 주세요. 자, sum if하고 dmax 함수 가지고요. 해당하는 문제를 풀이를 해서 요거 캡처, 요 화면만 캡처해서 카톡방에다가 업로드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같은 회차의 문제들은 유형이 계속 반복이 돼서 나와요. 근데 이제 가끔 함수들이 한번 딱 이렇게 바꿔서 나오거나 같은 기능을 하는데 다른 함수로 나오거나 하게 되면 할 줄 아는 건데도 이제 가끔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시험 칠 때. 그러면은 이제 좀 시험 시간도 많이 흘러가게 되고 좀 시험 칠 때 컨디션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함수는 막 풀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지만 너무 이렇게 함수 푸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엑셀을 쓸 때는 함수도 좀 잘 집중해서 풀고 데이터 분석 기능도 좀 잘 쓰면 좋은데 시험을 칠 때는 제한된 시간 안에 좀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 배분도 센스 있게 좀 잘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진 씨랑 혜인 씨도 네, 잘 만들어 주셨어요. 자, 한번 저도 풀이를 해볼게요. 자, 우선 대전 지역의 단가 합계를 썸이프로 구해달라라고 했으니까 썸이프를 부르죠. 자, 불러서 보면 썸이프는 조건이 있는 합을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이 어떻게 되냐면 대전 지역인지 아닌지를 봐줘야 하기 때문에 지역의 범위를 드래그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지역 범위 드래그를 해주고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전 지역인지를 봐야 되니까 대전 적혀 있는 셀을 찍어주거나 아니면 직접 대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역들 중에 대전 지역인 걸 찾은 다음에는 실제로 합을 구해야 되는 건 단가의 합을 구해줘야 되니까 G5에서 G12번에 해당하는 단가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11만 4천 원이다라는 단가 합계가 구해질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거래 방식이 현금인 현금 거래를 했었던 제품 거래 수량이 어떤 게 제일 많았는지 맥스 값을 구해달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방식이 현금이었던 거래 방식들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카드는 제외하고. 그래서 현금으로 거래한 것들 중에서 수량이 가장 컸던 게 몇 개까지 거래가 됐는지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달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dmax라는 함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dmax는 우리 이제 예제에서는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었는데 여기 뭐 dmin 또는 dcount a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자, 데이터베이스 똑같이 저 h12까지만 잡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 수량의 최대값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그래서 h4번을 찍거나 열번호 숫자 7을 찍거나 자, 그런 다음에 조건은 거래 방식이 현금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F4에서 F5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거래 방식 현금이다라는 조건을 써서 766이다라고 하는 최대값을 가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거래겠죠. 선우전자 이 거래. 그죠? 현금 거래한 것 중에 수량 제일 많이 거래된 건이 766건, 요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보면 서울 지역 거래처 수량의 평균인데 자, 평균을 구한 다음에 반올림해서 정수로 구하고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회차 문제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가 두 개가 나온 거죠. sum, dsum하고 daverage 함수가. 자,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 이용해서 자, 라운드와 daverage를 쓰세요 했는데 라운드는 반올림하는 함수고 daverage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지정한 조건의 평균을 구해주는 게 dAverage 함수인데 우리가 원래 계산하는 건 우리는 평균 값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 값을 보고 반올림 여부를 결정을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연산 방식하고 컴퓨터 연산하는 방식은 반대니까 반올림이 된 수량의 평균이 필요한 거예요. 서울 지역 수량 평균. 그래서 가장 마지막 바깥을 라운드라는 함수로 감싸줘야 해서 라운드를 먼저 불러주는 거예요. 자, 라운드를 불러주면 라운드는 지정한 자릿수로 반올림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수를 반올림할 거냐. 자, 그 수는 dAverage라는 함수로 내가 서울 지역 거래처 수량의 평균을 구할 거란 말이에요. dAverage라는 함수로. 자, 근데
dAverage라는 함수로 얼마 평균을 구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얼마 나오겠죠? 그 나온 거를 라운드를 가지고 어느 자릿수까지 표시해서 반올림 표시해서 할 거냐. 정수로 나타내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수는 소수점 아래로 자릿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넘디지트 자리에다가는 0이라고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라운드로 반올림 할 거다. 뭘 반올림 할 건지는 뒤에 에브리지가 계산을 해줄 거고 계산된 에브리지를 가지고 어느 자리까지, 0의 자리까지 하겠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dAverage 클릭해서 dAverage 창을 호출을 하죠. 자, 그럼 똑같이 B사에서 H12 필드와 레코드 데이터베이스 범위 잡았어요. 자, 그리고 이번엔 서울 지역 거래처의 또 수량의 평균이니까 저는 또 H4번을 열 이름으로 수량 이름을 잡았고요. 자, 조건은 서울 지역이어야 된대요. 지역이 서울이다라고 이렇게 붙어 있네요.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이랬거든요. 조건은.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 이용해서 조건 범위 잡아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는 거죠. 그랬더니 보통 서울 지역에서 거래되는 수량은 281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해봤을 때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 내가 영업사원이면 서울 지역에서는 보통 우리 거래처들이 보통 280개 정도, 그러니까 250개에서 300개 사이 정도는 거래 내역들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새로운 거래처를 만약에 계약을 할 때도 우리랑 거래하시려면 서울 지역은 보통 뭐 주문 수량을 250에서 300개는 맞춰 주셔야 됩니다. 라든지 뭐 이런 일정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할 때 이런 것들을 또 사용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예요. 이제 브이로그 함수에서 좀 생소했을 거예요. 어렵진 않을 건데, 자, H14번에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놨겠죠?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가지고 해당하는 거래 번호가 선택이 되면 그 거래 번호에 따라서 단가도 존재하고 각각 수량도 얼마인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가랑 수량을 곱한 매출 금액이 여기 올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한꺼번에 가지고 올 수는 없거든요. 단가는 단가열에 따로 있고 수량도 수량열에 따로 있기 때문에 단가 따로 가지고 오고 수량도 따로 가지고 와서 얘네 둘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는이라고 적고요. 자, 는 적고 일단은 vlookup을 불러와서 자, vlookup 함수를 먼저 불러와서 일단은 여기 H14번에 보이는 거래 번호를 기준으로 뭐를 단가를 먼저 가지고 와 보는 거예요. 단가를. 자, 그럼 vlookup 찾을 값은 H14번에서 결정이 난다. 자,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 거래 번호기 때문에 거래 번호가 있는 열을 첫 번째로 잡아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거래 번호가 있는 열을 첫 번째로 해서 제가 항상 그냥 J12 또는 H12까지 그냥 쭉 가세요라고 얘기해드렸을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지 고민하지 말고 내가 첫 열로 잡은 부분에서 그냥 J12 또는 H12까지 간다라고 해주고 요 범위 내에서 내가 필요한 거는 제가 먼저 단가를 가지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의 단가가 있어요. 추출해야 되는 게. 그래서 6 적어주고 렌즈 룩업은 0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래 번호를 해당하는 범위에서 찾고 추출까지 할 범위에서 여섯 번째 열의 거를 추출을 해라. 정확하게. 일단 이대로 확인을 해요. 그러면 해당하는 거래 번호에 단가만 먼저 일단 오는 상태가 된 거죠. 이 단가만 온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 여기 방금 구한 vlookup을 선택을 하고요. 위쪽에 수식 입력 줄에 올라가면 는을 제외하고 V부터 vlookup 함수 한 세트 한 걸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파란색 H14번의 거래 번호를 보고 여섯 번째 열에 있는 단가를 추출해 온 vlookup이에요. 그러면 그 vlookup 뒤에다가 곱하기 연산자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V로 vlookup을 한 번 더 붙여 넣어줘요.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똑같이 거래 번호를 보고 이 빨간색 범위에서 찾아오는데 이번에는
단가가 아니고 뭐를? 6번이 아니고 7번. 수량을 뽑아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여기는 수량을 추출을 해올 거고 여기 앞부분은 똑같은 기준으로 단가를 추출을 해올 거예요. 그럼 각각 추출한 것들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중간에 연산자로 곱하기 해줄 거고 수식이 결과를 내겠죠. 그러면 해당하는 매출 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번호 바뀔 때마다 각각의 단가와 수량을 추출을 해와서 곱하기 때문에 매출 금액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그죠? 자, 저장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단가 셀에, 자, 여기 단가 셀에다가 데이터 막대 스타일 빨강으로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해당하는 셀에다가 데이터 막대 스타일 해주세요 라고 했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셀만 선택해서 자, 홈 리본 메뉴 조건부 서식에 우리 데이터 막대에 가서 원하는 대로 이제 빨간색으로 뭐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알아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조건부 서식 나타내니까 요대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문제를 하나 더 낼게요. 하나만 더 해보세요. 7번에 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수량이 500개 이상인 행 전체에 적용하세요 하고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채우는 조건부 서식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한 채로 오늘 과제 제출합니다. 자, 오늘 과제는 태진무역상사 제품거래 명세 파일 보내주시는 건데 이 7번에 있는 여기 이거 그대로 조건부 서식 그대로 두고요. 이 조건부 서식도 작성을 해서 저한테 과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7번 조건부 서식도 해보시고 요거 저장해 놓고 잠깐 쉬셨다가 제가 오늘 조금 빠르게 45분에 다시 2교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45분에 들어올게요. 잠깐 쉬셨다가.